네. 자, 금년도 2021년도도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금년도 2021년도의 부동산 또 여러 가지 시장 논리로 보면 역시 이 성장을 하고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많았던 해인데, 자, 우리가 뭐 금년만 투자하고 금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2022년도도 과연 이 부동산 시장 뭐 상당히 지금 혼란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바로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살짝 한번 엿보는 그런 부분, 오늘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 하면 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라는 게 너무나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이제 해당 변수들 중에서도 좀 민감한 변수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은 혼자 기준대로 혼자 또 민간이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부동산 정부하고 규제, 정책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항상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미 실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속하는 부분이 얼만큼 더 연장을 하고 더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이 실제 좀 관심들, 특히나 변동 요인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2022년도에 바로 이 큰 이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두 개가 다 정책 변수인데,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변수들이고요. 세 번째는 뭐 역시나 주변 자체의 이 경제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 경제 요인들이, 자, 과연 이 국내 경제만 볼 것이냐, 해외 경제를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여건. 자, 이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있듯이 바로 이 금리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완화가 될지 더 높아질지, 자,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여태까지 정부가 해왔던 정책들은 대부분 이 수요 억제 정책을 해왔는데, 자, 지금 정책이 이제 턴을 한 게 바로 공급 정책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 대선이 바뀌어지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과연 이 공급 정책도 얼만큼 빠르게 공급이 될 거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결론은 그래서 이러한 정책 변수, 그리고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 이슈가 큰 이 이슈들이 남아 있고요. 과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원래 좀 잠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과연 이 경제 회복 속도가 얼만큼 또 빨라질 거냐, 여기에 주택 공급이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텐데, 과연 이 공급 정책이 얼만큼 빠르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변수들인데, 그중에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여건들인데, 아시겠지만 뭐 요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내외적으로도 지금 금리가 상승이 되는데, 과연 기준금리 상승 하나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요, 여기에 따르는 이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대출금리 상승이거든요. 결국은 부동산은 레버리지로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 결국은 대출을 통해서 이 금리, 특히나 대출 이자를 갚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이 과연 압박이 오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현재 대출 규제가 지금은 규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여기에 지금 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또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유동성을 지금 상당히 축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푸는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 자금을 회수하는 유동성 축소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유리할 거냐라는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경제 여건 상황들인데, 자, 현재 어쨌든 금리 상황들이 과거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부터 해서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가, 자, 금년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좀 상승하고 내년에 또 상승을 또 예상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도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턴했다는 점 한번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결국 이제 공급량 문제거든요. 항상 경제 이론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그래도 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현재 주택 입주라든가 분양 물량을 추이를 좀 놓고 보면, 자, 아직까지 분양 물량들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입주 물량 측면에서는 많지가 않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부족한데, 이 부분이요, 현재 2023년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량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수요량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최소 2023년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승력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이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이슈. 자, 내년 2022년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들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이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 뭐 공약들 내놓고 지금 여러 가지들 지금 발표들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지는 뭐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두 지금 정당에서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뭐 요즘에 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들, 그리고 결국은 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를 얼만큼 또 완화를 시켜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6월 달에 또 지방선거, 이 지방선거는요, 국회의원 뽑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에는 서울시장도 바뀌어야 되고 각 시도별 또 도지사 이런 지자체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이런 가격 편차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에 대한 시장 편차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서울시만 놓고 보셔도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보면, 자, 일부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특히나 안전진단 강화 같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많이 안 됐었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을 더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내년 2022년도에 이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부지만 또 완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서도 충분히 공급량이 상승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게 과거 지표로 보면요. 자, 옛날 18대 또 16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할 때에 이 부동산 가격 편차를 놓고 보면요, 상당히 지금, 그래서 대선 때, 지금도 이 19대 대선 할 때와 18대 대선 할 때 상황을 보시면, 자, 이게 분명히 대통령 선거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 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지금 이 도표상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방선거 할 때가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는 거로 좀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6월 정도 이후로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측면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종합적으로 그럼 부동산 시장 뭐 살짝 엿보기를 좀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전망이 주택가격 분명히 내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상승 변수가 높다라고 좀 전망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전세 가격은요. 자, 내년 지금 부동산 임대차법 3법이 내년 8월에 이게 또 만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꼭 전세대란은 아니지만 가격 상승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 자, 서울권이나 수도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은 하지만 이 상승폭이 엄청난 상승이 온다는 얘기보다는 상승폭은 상승은 하지만 좀 더 둔화될 거라는 측면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공급량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물량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량이 좀 더 많아지는 시기가
2022년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아무래도 5년에서 10년 된 신축 아파트들이 좀 더 인기가 있다라는 측면이 보고, 자, 이게 뭐 국가기관에서 이제 통계치를 좀 한번 내놓은 케이스들인데 막 이렇게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약 한 매매 쪽으로 보면 2, 3% 정도는 더 상승할 거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한 6.5%, 이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한다라는 전망치까지 좀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보시는 분들 내년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년 부동산 시장 잘 좀 숙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